처벌을 받게 되면. 그럼 제가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을 바꿔도 소용없네요. 그렇죠. 어차피 또 갱신돼서 또 의지해야 되고만. 그렇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간단하게 법률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맡는 사건들이 뭐 강력 사건부터 해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까지 정말 바운더리가 넓고 의료 사건도 많이 하고 가사 사건도 많이 하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성범죄 한정에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형사처벌로만 그치느냐, 그러니까 나는 전과자로만 되는 걸로 그치느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있을 수 있죠. 뭐 교육을 받으라고 할 수도 맞아요. 있고, 수강명령. 아니면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뭐 A라는 아파트로 산다고 해볼게요. 제가 아주 강력 성범죄자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강력 성범죄자 박성민이 이사 왔습니다 알려줘야지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주변에 그걸 알려주는 이제 뭐 고지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 알림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전자 발찌도 있을 수 있고. 그 심한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물로 거세시키는 거. 맞아. 화학제 거세.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취업 제한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도예요. 예, 이거는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성범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인 의무로서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벌금만 받아도 등록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성범죄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상정보가 등록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대표적인 거, 이름, 주소? 그렇죠, 주소. 그 다음에 직장 소재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정보. 제 DNA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키나 몸무게. 아, 그 보니까 그 약간 머그샷 같은 거 찍더라고. 네. 조사 참여하는데 등록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옆에 세워놓고 사진 찍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내밀한 영역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록 대상이 되는 정보이고, 그러면은 이 등록되는 정보들이 1, 2년 안에 그치느냐? 어떨까요? 기간 자체가? 그래요? 뭐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최소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네, 10년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선고되는 형에 따라서 다른데 15년, 20년, 그 다음에 30년, 최소 10년부터 30년까지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아까 사진 찍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가서 30년 동안, 최소 어쨌든 10년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처음에 한 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관할 경찰 관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꺼려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럼 제가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을 바꿔도 소용없네요. 그렇죠. 어차피 또 갱신돼서 또 의지해야 되고만. 그렇죠.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이고요. 우리 집 주변에 누구 성범죄자가 사느냐, 이걸 검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등록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 대상이 된 자예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된 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주변에 사는지 여부가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보통 이제 재질이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상습성 인정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공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신상정보 등록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나만 아니까 몰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누가 등록을 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라고 했는데 나는 안 간 거야.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등록 대상자인지 누가 알겠어? 그럼 괜찮을까요? 전과자이지. 그렇죠. 그래요? 네, 추가로. 그것도 죄예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법적인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을 하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확정되고 나서 30일 내에 가서 이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또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진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분 중에 저 진짜로 이제 또 검사가 재판에 청구해서 재판받게 생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전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이 의무까지 이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성범죄로 인해서 판결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부수 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까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까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저희가 좀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법률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